자, 세월호 막말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래통합당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제명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탈당 권유였습니다. 제명이 아니고요. 탈당 권유는 탈당 12열흘 안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조치입니다. 물론 최고위원회 결정이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대로 된다면 열흘 안에 그러니까 이대로 선거는 치르게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자, 그런데 일단 차명진 후보 감사하다. 그리고 그 판단 매우 고맙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염치 없지만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라 그랬다가 또 좀 그랬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수정하기도 했고요. 자, 한번 왜 이런 판단을 했을지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저는 이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장하는 길에 그 걸림돌인 세월호 의상화와 온몸을 던져서 제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바쁘기 때문에 굳이 윤리위원회와 시시비비를 다질 생각은 없습니다. 당장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차명진을 외롭게 싸우는 차명진을 선택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많은 그 비난을 받으면서 실제 당의 징계위원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척박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국민들을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께 좀 물어보죠. 제명 예상을 했는데 탈당 권유가 나왔습니다. 그 처분 내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징계 당원 당규 미래통합당 당원 당규에 보면 이제 징계가 4개가 있어요. 네. 제명이 가장 중한 징계고 그 밑에가 탈당 권유입니다. 그다음에 당권 정지, 경고인데 탈당 권유도 사실은 이제 제명에 준하는 처분이지만 예. 징계 순위로 보면 두 번째로 중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봐야 되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글쎄요. 어쨌든 다만 이제 탈당 권유를 하게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최고위까지 가질 않아요. 이것은.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명의 경우에는 윤리위의 의결 플러스 최고위의 의결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럼 탈당 권유는 이걸로 딱 끝입니까? 예,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끝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그 당규에 보면 당 대표가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 그것은 보통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서 유리하게 할 때 하려고 했던 그 근거 규정인데 굳이 적용한다면 어쨌든 징계 처분 자체를 당 대표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할 수 있는 당원 당규에서 문헌상 해석을 하면 그렇게는 가능합니다만 예. 그건 사실 취지와는 맞지 않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이 확정이 된 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차정 교수는 이유를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판례를 썼습니다만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눈은 누구 눈을 가리냐면 당내의 강성 지지층의 눈을 가리고요. 예. 저 아웅한 것은 중도층이 아웅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차명진 의원이 후보가 이런 상당히 지금 막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여론이 다 일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당내 이런 당 홈페이지나 또 이런 쪽에서는 이 아주 당의 열성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차명진 뭘 잘못했느냐 그런 이야기, 옹호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당내의 윤리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지금 솜방망이 같은 면죄부, 사실상 면죄부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당내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분들의 그러니까 불만을 조금 가려주고 그 대신 우리 징계했거든요. 탈당 금고했거든요 하면서 지금 어차피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산토끼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한테는 지금 이 징계를 했다는 예. 하나의 신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앞으로 지금 이번 총선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층은 당내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정이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한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저는 사실 조금 좀 비관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헌 당규상 윤리가 지금 결정한 것이 다 확정됐다고들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 공천에서 사실 공관위가 그렇게 결정하면 거의 다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최고위에서 뒤집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이번 총선 승리가 그렇게 절실하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당 지도부에서 뭔가 좀 강한 결단성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김대호 후보하고 차명진 후보는 좀 위치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김대호 후보는 이제 제명이 됐기 때문에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제명이 됐고 그 제명됐다는 그 해당 근거 문서를 선관위에도 갖다 줬기 때문에 예. 선관위에서 등록무효 처리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전 선거에는 이게 출력이 돼서 나옵니다. 등록 무효 취소 이렇게 돼서 취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보자가 김대호 아닌 거죠. 후보한테 만약에 찍게 된다면 그 표는 무효가 되는 건데. 무효가 처리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차명진 후보는 열흘 뒤에 제명이고 아직은 후보 자격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탈당 권유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이제 제명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당대표가. 따라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본인이 언제 탈당 신고를 할지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선거가 끝난 뒤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선거가 끝난 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현재인 그 날짜 기준에 보면 등록이 유효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투표를 해도 그 표는 유효한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후에 제명되기 전에 만약에 열흘 뒤에 자동으로 제명이 되면 무소속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대표가 지금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소하고 그러면은 당선자가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선거법에 보면은 피선거권의 유무 이런 것들은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삼기로 돼 있어요. 예. 따라서 선거일 현재 당적을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선은 유효한 걸로 보이고 다만 예.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선거일 현재가 아니고 항상 보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늘 강제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선거법상 이분이 완주를 해가지고 당선이 예. 된다면 당선 무효시킬 수 있는 그 제도는 없습니다. 후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늘과 땅 차이네요. 그러고 보면은 최경철 의원은 왜 이런 결정을 윤리위원회가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당 내부에서 사실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왜 막말이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도 그분들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차 후보가 나를 짐승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정당방위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소명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받아들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엔 그거죠. 민심을 얼마나 잘 읽고 민심을 잘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는 잡지만 산토끼라는 중도 세력을 크게 포용하는 표심 확장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당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세월호 같은 경우는요. 단원고 학생들 그 어린 아이들이 수장돼서 그 바닷물 그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죽어갔다는 그 심정을 만약에 그 부모들의 심정을 조금만 잃는다면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우상화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자식들을 떠나보낸 그 부모들의 마음을 우상화라는 세 가지 삼음절로 또 표현을 해버리면 과연 이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은 중도 표심에 공분을 사거든요. 말을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더 받고 그리고 또 더 많은 표심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발 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술을 좀 익혀야지 그 기술을 익히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도 그렇고 다음 대선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 이런 평가를 했던데요. 지금 선거를 이끌고 있는 선대위원장이 3명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선대위원장 맡고 있나요? 맞습니다. 예. 자, 선대위원장이 3명인데 각각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윤리위원회 결정이 한심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당의 좋은 일이 아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다.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상의가 좀 필요하다. 조금 더 수기하겠다. 좀 보류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현근택 대변인, 이렇게 조금씩 입장이 다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대호 후보의 발언과 차명진 후보의 발언을 봤을 때 누구의 발언이 더 징계가 높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아마 일반 국민들은 차명진 후보가 더 징계가 중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김대호 후보를 제명할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신속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명진 후보 결정에 대해서 세 분이 워딩을 한 거 보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윤리위의 독자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를 인정 안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저도 논평을 그렇게 냈습니다만 야당 우리 지금 저희 당이나 아니면 정의당 이런 데서 계속 뭐라 주장했냐면 차명진 후보는 애초에 공천을 주면 안 될 사람이다. 이 공천 준 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애초에 당원권 상지 먹었고 예전에 세월호 바람도 있었는데 왜 공천을 줬느냐. 공천 준 황교안 대표 책임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황교안 대표 사과하고 사퇴 이렇게 요구했는데 차명진 후보를 만약에 제명했을 때는 당장 공천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라고, 공천 잘못했다고. 그런 어떤 책임이 좀 번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정 교수. 예, 저는 일본 차명진 후보에 대한 징계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미래통합당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지금 차명진 후보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막말한 후보들이 몇 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지금 이 막말 후보들을 제대로 못 걸러낸 것인가 아니면 안 걸러낸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걸러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차명진 후보가 공천 받았을 때 상당히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일쪽에서 그러니까 공관위 쪽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 전투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야 투쟁을 하는 데서 이렇게 강력한 투쟁력과 선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자를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차명진 후보가 사실 지난번에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상당히 이게 지금 막말성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다수 구성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당히 겉으로는 같이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회를 동참하면서도 묵시적으로는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의 집권 세력으로서의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은 다 어디 갔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미래통합당이 사실 보수혁신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 개를 지금 미래와 통합의 가치로 하나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명진 후보를 비롯해서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래하고 전혀 정반대인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고 통합이 아니라 혐오와 배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마 당 지도부가 조금 다시 고민해 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징계 수위가 사실 저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르게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그 징계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윤리위원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부여가 돼서 거기서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다른 고려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경이 없다면 이제 유권자의 판단 또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런 그 막말 또는 정말 맞지 않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분명히 받고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러나 타당들도 이런 게 꽤 있어요. 타당들도 이것이 지금 뭐 한 정당에 대한 문매를 가할 것이 아니고 정치 문화 개선 차원에서 전체적인 정당. 그러니까 제가 지금 특정 정당을 이름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후보자도 제 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에 다 나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각 당의 징계 절차도 지금부터 밟아서 분명히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정치권의 후보자로서 등록을 시킬 수 없다. 이런 정치 개선, 문화 개선의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